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 평가했더니 허용 불가능이네. 그러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위험한 걸 평가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는 과거부터 계속 중요해 왔었습니다. 기존에도 중요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전략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의 규율 예방체계의 확립이라고 발표됨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해졌다. 중요해진 만큼 현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위험성 평가 제도가 좀 어렵고 복잡하고 실시하기 어렵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많아서 우리 작년 2023년 5월 22일부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정된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되었냐? 좀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고요. 평가 시기에 명확화, 그리고 건설업에 적합한 상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신설이 되었다. 또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참여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과 이후를 한번 좀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 평가 방법에는 기존에는 이제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를 보통 곱한 방식, 빈도 강도법을 썼더라면은 개정됨에 따라서 빈도 강도법도 쓸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이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과 감수 대책 수립, 이행 시에만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 지침의 개정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전 과정의 근로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 요즘 이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기업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 또 보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험성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자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겠죠. 우리 과거에는 우리 위험성 평가하고 좀 개선이 안 된 부분 대해서만 알리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공유를 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우리 사업장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관리 감독자, 우리 함께하는 근로자, 그리고 우리 위험성 평가 담당자, 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서 우리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진행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위험성 평가 우리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우리 원청과 협력업체는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겠죠.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자, 위험성 평가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위의 위험 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전체 다 위험성 평가 대상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 평가 대상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근로자의 참여. 작년 5월 달에 위험성 평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가장 큰 이슈가 우리 근로자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참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죠.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다 함께 으쌰으쌰 우리 위험성 평가 합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선생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한 걸 바꾸자라고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2023년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있는 사례집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현대모비스에서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청취 조사에 대해서 활성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근로자 대상으로 우리 뭐 유해 위험 요인은 뭐가 있고 사고가 날 뻔했던 요인은 뭐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 근로자 대상으로 뭐 수기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두 개 같이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 상품도 걸어서 좀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또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에서 이런 청취 조사를 이용해서 근로자의 의견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위험성 평가 방법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은 우리 기존에도 있던 위험성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이 있고요. 이번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가 된 게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이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것을 한 가지 이상 선정하여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평가별 주요 특징을 좀 얘기해 드린다면요. 3단계 판단법, 상중하, 저중고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판단에 대한 이해가 좀 쉽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법, 미리 체크할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정한지 보완인지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좀 문제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좀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한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 빠짐없이 잘 만들 수가 있다. 핵심 요인 기술법은 뭐 질문답, 질문답, 질문답 형태로 우리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은 우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기존에 있던 빈도, 강도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
자, 빈도 강도법은 우리 위험성 평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좀 범위가 앞선과 다르게 좀 넓어요. 1부터 20까지가 나오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좀 위험성 평가 진행함에 있어 우리 현장에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사업장이 권장하고 있는 빈도 강도법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나머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험성 평가 역할과 책임입니다. 자, 우리 위험성 평가는 우리 사업장에서 누가 해야 할까요? 아, 우리 회사에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있다 하면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쉽게도 위험성 평가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안전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가 뭐 되어서 우리 관리 감독자가 위험성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도 만들고 그리고 양식도 제공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움도 주고 지도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리 감독자가 모든 위험 요인을 다 알면 좋고 또 개선해야 되는 거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관리 책임자, 우리 위험성 평가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잘 됨에 충분한 도움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는 좀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되는데요. 최초 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위험성 평가 실시를 착수가 중요합니다. 착수. 끝낼 수는 없어요. 사업이 성립되고 나서 계속 새로운 설비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 자, 수시 위험성 평가. 뭐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거나 또는 공정이 변경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뭐 다음과 같이 는 6가지 이런 요인이 있다면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이 1월 달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뭐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설비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기 평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한마디로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성 평가 절차입니다. 절차. 우선 위험성 평가함에 있어 가장 기본인 사전 준비를 먼저 해야겠죠. 위험성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안전보건 정보 조사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전 준비한다면 하는 게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크게 보면 6가지 요인인데요. 기계적, 정기적, 화학물질적, 생물학적, 작업 환경, 작업 특성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세부적 요인이 있지만은 그 요인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게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다. 그런 다음에 원래 위험성 추정, 그런 다음에 위험성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위험성 평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추정은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결정만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 추정까지 하기에는 우리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정은 빼고 우리 결정만 해서 좀 그래도 위험성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삭제가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성 결정을 했더니 허용 불가능이다. 그러면 당연히 개선 대책,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허용 가능, 평가했더니 다 괜찮네, 다 허용 가능이네 이러면은 종료하고 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라서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 사전 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만들고 안전보건 정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에 위험성 평가를 했다 하면은 당연히 위험성 평가 우리 사업장 실시 규정을 봤을 겁니다. 우리 위험성 평가는 실시 규정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문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된 문을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요약돼 가지고 한 문서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함에 있어 실시 규정과 안전보건 정보 조사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은 우선 안전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이다 하면요. 안전관리자 분들께서 실시 규정을 만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관리자가 없다 하면은 이제 위험성 평가 담당자, 뭐 관리 감독자 분들께서 작성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기존에 보통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예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만듦에 있어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지침 해설서 안에 보면은 실시 규정에 대한 가이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보건 방침이 무엇이냐,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위험성 평가 조직, 우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누구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관리 감독자 참여하는 근로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누구인지 대한 조직이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실시 규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위험성 평가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뭐 빈도 강도법, 삼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핵심 요인 기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빈도 강도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안에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성 결정에 대한 기준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해당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안에는 우리 빈도 강도법을 쓴다면은 빈도,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강도, 중대성에 대한 기준, 위험성 결정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안전보건 정보조사 작성. 우리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 대상을 선정해야죠. 대상. 어디를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인가. 저는 크게 보면은 우리 공적으로 나누거나 장소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정이냐, 장소냐. 그래서 안전보건 정보조사 작성하실 때 공정으로 나눌 거냐, 장소로 나눌 거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공정이면은 뭐 입구부터 출하까지에 대한 공정 순서를 적은 다음에 해당되는 설비가 뭐가 있고 수량이 몇 대 있고 어떤 화학물질 쓰고 있는지 그 밖에 위해 위험 정보는 뭐가 있는지 또는 장소로 좀 구분짓다. 우리는 공정으로 좀 나누기 어렵네. 그러면 장소로 구분지으면은 장소 적고 기계기구 뭐 어떤 화학물질 쓰는지에 대해서 안전보건 정보조사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함에 있어 뭐 실시 규정도 중요하고요. 안전보건 정보조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장마다 좀 양식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 자, 사전 준비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유해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근로자의 상시 제한, 그다음에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을 선택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유해 위험 요인이 어떤 가지 있냐? 앞서 제가 6가지 요인이 있다. 기계적, 전기적, 화학물질적, 생물학적, 작업 특성, 작업 환경 요인이 있고요. 크게 보면요. 그 안에 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게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 유해 요인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우리 순회 점검을 하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장소별로 나눌지 뭐 공종별로 나눌지 따라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표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을 하면은 위험성 크기를 구해야 돼요. 크기. 위험성 크기라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 빈도 곱하기 사고 결과의 중대성, 강도를 해야지 위험성 크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빈도 강도법에 대해서 우리 먼저 설명드리다 했죠. 빈도 강도법이 뭐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다양한 방식인데 보통은 곱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 가능성은 5단계입니다. 5단계.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죠? 어디서 봤을까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안에 나와 있는 가능성, 빈도에 대한 기준, 중대성, 강도에 대한 기준을 이제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 가능성은 5단계입니다. 5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지도 없으며 안전수칙 작업 표준 등이 없다. 한마디로 저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이 내용이네요. 3점. 자,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은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했지만은 약간의 위험 요인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는 잘 설치 다 되어 있는데 안전수칙 작업 표준이 좀 미흡하고 뭐 안전보건 표지가 미흡할 수 있다. 1점은 너무 다 잘 돼 있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고 결과의 중대성, 강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4단계입니다.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 상태.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할 정도는 아니다. 1. 간단한 처치 후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크기는 가능성 곱하기 중대성 5 곱하기 4입니다. 1부터 20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위험성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 8점 이상은 허용 불가능 8점 미만은 허용 가능. 당연히 점수가 높은 걸수록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허용 가능도 필요에 따라서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형 사다리. A형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우리 안전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기존에 A형 사다리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웃트리거를 해체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잘 돼 있다 가정하에
아웃트리거가 해체되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사고 발생 가능성은 몇 점을 줄 것인가? 자, 보면은 4점을 줄 수가 있겠네요. 가드, 방호도깨,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작업자의 편의로 해체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이죠. 4점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사고 결과의 중대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A형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은 사망할 수도 있고요.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일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고민은 이 점수를 누가 주는 것일까? 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험성 평가 실시는 보통 관리 감독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가 이 점수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점수를 줌에 있어서 좀 긴가민가 한데 좀 애매한데 하면은 우리 함께 일하는 작업자, 우리 근로자와 함께 점수를 주셔도 되고요. 좀 애매한데 안정환에서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점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몇 점을 줄 것인가? A형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아웃트리거 떨어졌다 하면은 또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까지는 다칠 수 있다. 당연히 작업장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4점, 중대성 3점, 그러면 4 곱하기 3은 12점이죠. 그래서 허용 불가능, 가급적 빨리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 불가능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성 감수 대책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아웃트리거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자, 개선을 한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4점이었던 게 아웃를 연결했고 나머지는 다 잘 되어 있다 가정했기 때문에 4점이 1점으로 바뀝니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고 결과의 중대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아웃트리거가 있든 없든 떨어지면 똑같이 다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결과의 중대성은 바뀌지가 않는다. 자, 4 곱하기 3, 12점 허용 불가능이었던 게 개선을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3, 3점으로 되면서 허용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개선을 한 거,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우리 사업장의 이 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에 대한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위험성, 가능성과 중대성의 기준이 지금은 5 곱하기 4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3 곱하기 3인 사업장도 있고요. 덧셈을 쓰는 사업장도 있고 또는 5 곱하기 4지만은 안에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중심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 사업장에 있는 실시 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선택해서 해야죠. 이거는 가이드지 확정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장에 맞는 우리 사업장에 있는 실시 규정이 나와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준, 중대성에 대한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매우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빈도 강도법은 우리 가능성에 대한 점수, 중대성에 대한 점수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도 강도법에 대한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 나머지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핵심 요인 기술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단계 판단법. 3단계입니다. 상중하 또는 조중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빈도 강도는 가능성에 대한 점수, 중대성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죠. 3단계 판단은 상중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그래서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판단 기준이 위에 나와 있고요. 자, 상중은 허용 불가능이가 나와 있고 하 또는 저는 허용 가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장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잘 만드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예시를 보면요. 일단 유해 위험 요인을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험성 수준이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앞서 맞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상중은 허용 불가능이기 때문에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하는 허용 가능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자, 빈도 강도법과 그렇게 차이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유해 위험 작성한 다음에 빈도 강도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고요. 3단계 판단법은 상중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 자, 체크리스트법.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적정한지 보완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완인 거는 허용 불가능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감수대책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자, 예시 보면요. 프레스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다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놓고 적정한지 보완인지 체크를 하는 게 체크리스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프레스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또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이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작성함에 있어 무작정 작성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보건공단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또는 점검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맞게끔 수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자, 핵심 요인 기술법,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 질문답, 질문답, 질문답. 자,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가? 질문, 답. 정비 중인 컨베이어가 있다.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질문, 또 답.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질문, 답.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허용 불가능. 현재 괜찮다. 그러면 허용 가능이겠죠. 그래서 질문답, 질문답, 질문답 이런 형태로 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 평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빈도 강도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빈도 강도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를 했더니 허용 불가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감수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우선은 본질적 대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그다음에 개인보호구 사용 순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험성 평가하고 나서 개선이 안 된 거에 대해서만 우리 근로자한테 알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전반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교육할 때도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공유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험성 평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를 도움을 주는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빈도 강도법, 체크리스트 방법,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험성 평가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